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것만 해결되면 제대로 날아오른다. 매수 시그널 포착됐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니만큼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힐링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도 화창해서 나들이 하기에 그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좋은 구경도 하시면 100점짜리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TSMC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크게 빠지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국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라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쵸? 저도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라면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냄비라는 장비와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라면을 끓일 때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도 반도체 장비가 필요로 되어지는데요.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게 됩니다. 보다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비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의 기술 발전 없이는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와 장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장비도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기업의 주문에 따른 커스텀 메이드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반도체 장비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생산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에 쓰던 신뢰성이 검증된 기업의 장비를 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의존율이 높은 편이어서 많은 장비들을 수입해 쓰고 있죠. 대략 80% 이상의 장비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의 미세화와 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후공정 장비보다는 전공정 장비들이 개발하기에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증설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DDR5 D램 같은 신규 반도체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장비 쪽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유명한 회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쵸? 미국의 램 리서치와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같은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사의 장비 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LA 앞바다에도 엄청난 컨테이너 선들이 바다 위에 그대로 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장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SML은 연간 40대가량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TSMC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들이 치열한 EUV 시스템 확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각종 부품 공급 마비는 이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장비 부족 현상이 올해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되겠죠. 고용량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첨단 제조 장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측면에서 변곡점을 맞는 시기가 되겠죠. 인텔이 내년 2분기에 신규 D램 규격의 DDR5를 지원하는 신규 중앙처리 장치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수요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관련 메모리 제품 생산에 나설 것입니다. 22년부터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 D램 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23년에는 20%, 24년에는 3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에 EUV 기술을 활용해서 DDR5 D램을 양산하기 시작한 삼전은 내년 평택 3공장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DDR5 D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P3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라인인 17라인 그리고 평택 1공장과 2공장 D램 공정 라인을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수 장비를 변경하거나 채워 넣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 삼전은 176단의 낸드 플래시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신규 장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내년 4월부터 P3에 수만 장 규모의 176단 낸드 플래시 양산용 장비를 입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76단 낸드 플래시에 두 번에 나눠서 공정을 진행한 이후에 이어붙이는 더블 스택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공정을 진행하는 싱글 스택 기술에 비해서 공정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블 스택이 나오면 주가에 급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채기 힘들 때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국내에는 올해와 버금가는 장비와 라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보다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한 만큼 신규 장비도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가장 기초 소재인 웨이퍼 수급에도 조만간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물량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설비 증설로 인해서 웨이퍼 물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웨이퍼 강자인 썸코가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증설 물량에 대해서 5년간 공급 계약을 마쳤을 만큼 칩 제조업체들도 웨이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웨이퍼는 원재료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웨이퍼 수급에 대한 위기 요인을 상당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와 원재료 부분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더욱더 날아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동투기전에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해 놓는 게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것만 해결되면 제대로 날아오른다. 매수 시그널 포착됐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